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6장 도형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슬라이드 1, 2, 3, 4, 5, 5페이지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문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서부터 해서 목차 슬라이드, 글머리 교, 표, 차트 이렇게 그려서 슬라이드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6번은요. 도형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6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목 쓰시는 거예요. 도형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왜냐하면 이렇게 딱 정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 제목을 입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1번, 2번이랑 슬라이드 6번은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 컨텐츠 얘네들을 레이아웃을 지우고 시작한다고 했죠?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왼쪽의 도형이랑 오른쪽 도형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 6번에서는 스마트 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될 거는 도형으로 작성을 하지만 이 도형과 도형끼리 연결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부터 연결해 보면요. 일단 도형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도형을 하나 그리면 내가 이 도형에서 이 도형까지 선으로 연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삽입에 도형해 보시면 이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들이 화살표 모양도 있고 그냥 선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이렇게 곡선인 선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도형 모양에서 빨간색 점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형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 모양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선 모양을 이 도형의 빨간색에 닿듯이 위치를 시키시면 이렇게 선이 지가 알아서 숑숑숑 붙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붙였으면요. 노란색을 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뭐 굵게 되거나 곡선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거나 노란색을 가지고 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시죠?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되 곡선을 이렇게 주면 이거는 여하튼 이렇게 한번 노란색을 기준으로 당겨 보시면요. 그 부분에서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은 기본값이 전부 다 이 도형은 파란색이 기본이거든요. 도형이든 선 모양이든 색깔이 처음에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식을 눌러서 우리는 이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두께도 어느 정도 선이 보이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너무 굵게 말고 적당하게 굵게 만드시고요. 이게 선마다 대시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보시면서 적당한 대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꾸되 도형이랑 같습니다. 이 선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에 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처럼 기본 선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 선을 가지고 올 때 이 선의 서식이 적용이 돼서 선이 적용이 돼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선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좀 수월하게 갖고 올 수 있고요. 이 빨간색 점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이 도형을 움직이면 도형이랑 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 모양은 보시면 화살표에 들어가 보시면 모양들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로 연결을 하든 양쪽으로 삼각형으로 연결하든 그 그림에 해당하는 문제의 그림의 모양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스마트 아트를 만드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글상자로 원래는 글머리 기호에 쓰시면 더 되는데 여하튼 글상자로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해보면 얘를 글머리 기호를 적용을 해보시면 글머리 기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락이라는 메뉴에 글상자에서 단락이라는 메뉴에서 내가 선택한 글상자를 V체크로 표시를 했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글상자 텍스트 상자 안에서 써진 글씨에 V체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된 거고 여기서 단락에 있는 스마트 아트 변화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스마트 아트라는 거는 도형이랑 같이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옆으로 해볼까요? 옆으로 좀 당겨서 보여지게 보면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설정을 하면요. 여기 보이시죠? 얘가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개체가 이런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이쁜 도형이 들어가면서 글씨가 써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다른 도형들 서식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로만 뭐 우리가 발표할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스마트 아트는 항상 2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스마트 아트 기준으로 차례차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마트 아트를 좀 보시고 만일에 틀리다고 하면 서로 바꿔도 되지만 거의 문제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차례차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슬라이드 6번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보면 여기에 눈금 다가 있고 눈금선이 있어요. 그러면 눈금선, 안내선을 보시면 눈금선이랑 눈금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내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도형 하나를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하나를 그리면 수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아트부터 해볼까요? 스마트 아트를 눌러서 저 모양을 찾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있는 모양인데 뭘까요? 동그라미가 옆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 얘네요. 얘. 배경에 선형 배경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글씨가 빈곤, 질병, 소외 및 고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빈곤 밑으로 내려서 엔터를 치셔도 되고 엔터를 치면 단락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향키로 내려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질병 방향키 내려서 소외 및 고독 이렇게 쓰니까 소외 및 고독은 이 원의 크기에 따라서 저는 한 줄로 썼지만 얘는요 문제에 보면 소외 그 다음 줄에 및 고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줄 간격이 아니라 줄 바꿈을 하시는 거죠. 엑셀에서 줄 바꾸면 Alt 엔터를 누른다고 하면 파워포인트에서는요 Shift 엔터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다음에 Shift 엔터를 쳐서 및 고독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도형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에서 지우면 이렇게 바뀌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것도 다른 슬라이드랑 마찬가지입니다. 굴림의 18포인트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형들은 한꺼번에 적용이 되지만 스마트 아트는 우리가 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하되 굴림의 18포인트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꾸면 글씨 크기가 아무래도 줄어들거나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슬라이드 한 장의 왼쪽에 있는 부분에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하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줄여주되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이 정도 됐을까요? 자,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대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하기 전에 이 스마트 아트에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3차원 만화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아트 스타일 이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면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이 숨겨진 메뉴에서 디자인이랑 서식이 있죠? 이 부분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3차원 만화. 좀 이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죠? 그 모양이랑 좀 틀리면 밑에 있는 3차원 강택 처리까지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순서대로 돼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눌러서 아까 발견했는데 이것도 행렬형의 아니네. 자, 모두를 하고 아까 봤는데 내려오면서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수식형? 아니요. 강계형에 있네요. 강계형에 여기도 강계형인데 강계형에 더하기 는 있는 수식형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거출산 얘도 Shift 엔터로 내릴까요? Shift 엔터로 거출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도 고령 Shift 엔터 화 그 다음에 밑에 경쟁력 악화 경쟁력 Shift 엔터 악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글씨체를 바꾸셔야죠.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꾸고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씨가 줄어들었으니까 적당하게 밑으로 그림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약화가 글씨가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게 똑똑하게 돼야 되는데 됐네요. 그죠?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질 정도만 크기가 되면 다른 도형들을 늘 크기만 되면 적당하게 만드셔가지고 더 줄여볼까요? 저기는 안 줄어드네. 됐다. 이렇게. 그러면 슬라이드 스마트 아트를 선택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로 다 나오고 우리는 한글의 4번 문제처럼 밑에 있는 도형서부터 사실은 그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덜 헷갈리겠죠? 일단은 두 번째 슬라이드 스마트 아트에 3차원 강택 처리까지 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3차원 강택 첫 번째네요. 그죠? 첫 번째.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층의 도형들을 깔아야 되잖아요. 이제 1층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봅시다. 쟤는요. 도형 찾는 게 일이죠. 물결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물결을 일단은 그립니다. 그리되 얘는 좀 더 평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를 깔았을 때 지금 첫 번째 도형이 안쪽에 다 들어갔으니까 적당하게 크기를 조정하시고 얘를 1층으로 보내면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형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문제점 도형 얘는요 요거 같죠? 그러니까 이 도형 찾는 거는요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따로 색깔을 안 바꿔 주셔도 돼요. 한글에서는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임의어의 색깔을 지정을 했지만 뭐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도형을 선택을 해서 문제점이라고 쓰고 다음 스마트 아트 나오고 여기 밑쪽으로 더 내릴까요? 더 내리고 도형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잘 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도형을 넣으시면 되죠. 삽입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런 건 쉬운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적당하게 빈곤 동그라미의 그 옆에까지만 그려줬죠. 그 다음에 도형에 또 저거
갈매기형 수장을 세대 갈등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회전을 하시면 되죠? 다오 대칭으로 회전을 다오 대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 사실은 얘는요, 슬라이드 6번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형을 찾아야 되고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셔야죠.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죠. 사회적 탭은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가 활동. 얘는 글씨가 안 들어가요. 그쵸? 활동. 더 넓어야지만 글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할까요? 늘리니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 부양, 센터, 부양. 얘도 또 넓어져야겠네요. 그쵸? 얘도 옆으로 당겨서 세대 갈등, 세대 시프트 엔터, 갈등.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넓어지면 되겠죠? 한 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당기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찾아서 많이 넣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형을 만드셨으면 이 글씨가 써진 도형이나 안 써진 도형이나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굴림의 18포인트로 검정색으로 글씨는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에 여기 컨트롤 G죠? 그룹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떼보면요. 여기 있는 도형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컨트롤 Z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왼쪽 도형을 완성을 한 거고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라고 했으니까 밝기 변화를 찾아줍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뭐 다른 효과 옵션들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애니메이션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돼서 좀 그런데 그룹은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복사해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그려 넣겠습니다. 그룹을 한 상태라 조금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크기로 다시 그려주고 복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닌데 일단은요 뒤집어 놓죠. 그래서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얘는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가고 이럴 바에요 차라리 그룹을 해제하고 복사하는 게 낫겠죠? 얘를 하나 컨트롤 누르고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 되죠? 회전을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룹을 풀었으면 다시 그룹을 맺어 주셔야 되고 컨트롤 G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은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도형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오른쪽 위에 삽입의 도형은요. 양쪽 위쪽에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아요. 그래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일단은 집어넣고 해결 방안이라고 쓸까요? 해결 방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형이
사실은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도형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이 위쪽 모서리마다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에서 갖고 오시면 돼요. 화살표에서 갖고 오되 요거부터 먼저 갖고 왔어요. 요거를 이렇게 조정하면 한 방에 됐잖아요. 한 방에 될 줄 몰랐는데. 여튼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맞죠? 그냥 갑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되고 일자리 시프트에서 탕툴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나중에 글씨체는 한 번에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요 이 글씨체로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또 헷갈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얘는요 양쪽 모서리가 각졌네요. 그렇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삼각형을 옆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제도적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렇죠? 제도적.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마름모가 들어갔다. 마름모가 이렇게 넙떡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얘는 대책이라고 써있네요. 한 번에 그냥 써줬으면 좋겠는데 대책. 됐네요. 그렇죠? 얘를 제도적을 앞으로 더 갖고 오시면 되겠죠? 마름모가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은 좀 옆으로 당기고 위로 좀 가고 그 다음에 엣지 모양이죠? 엣지 모양이 조금 45도 꺾여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회 참여라고 써있네요. 사회 참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뭔가요?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센터 개발 이렇게 쓰고 얘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점수 매겨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그쪽으로 각진 4개의 각진 사각형인데 요건가요? 십자형? 이건 헷갈리네요. 맞는 것 같죠? 십자형을 갖고 와서 복지시설 시프트에서 확충 이렇게 쓰고 적당한 위치에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 얘가 선으로 연결된 2개의 도형이 있죠? 각진 사각형이에요. 두 개 다. 대각선이 잘린 둥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양쪽의 대각선이 잘린 사각형이에요. 양쪽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거 아닌데 자, 요건가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이거네 이거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를 도형을 하나 그리시고 새로운 훈련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이죠? 붙인 다음에 얘를 아래 위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상하 대칭으로 뒤집어주고 딱 맞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에서 제가 컨트롤을 눌렀죠. 이 도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컨트롤을 눌렀는데 컨트롤을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도형을 조절할 때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으면 Alt 키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도형이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아닌가요? Alt 키를 누른 상태랑 띄인 상태랑 눌러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도형을 2개를 맞추고 글씨부터 쓰겠습니다. 새로운 훈련 밑에는요 교육 이해되고 근데 얘는요 도형이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글씨가 뒤집히거나 모양이 틀릴 때는요 그냥 그 상태를 쓰세요. 교육 이해
기회 제공 이렇게 해서 글상자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글상자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도형 안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만 연결해 주시면 되죠. 삽입에 도형에 곡선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 곡선의 양쪽 모서리가 모양이 있는 모양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이 맞아지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거는 착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좀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바꿔주셔야죠. 이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의 모양이 동그라미로 서로 양쪽이 동그라미로 바꿔주셔야 되고 얘네들은요 선이 파선이잖아요. 그래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크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런 바나나 모양 집어넣으시면 되죠. 도형에서 이 바나나 모양을 달 모양이네요. 달 모양을 그리되 얘를요 옆으로 돌려주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응? 글상자로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돌려서 Shift를 누르면 좀 줄이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좀 그리고 옆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상자로 텍스트 상자로 삶의 질 향상 띄어쓰기 잘 하셔가지고요. 이 도형 안에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오른쪽 도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 포함되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은 글씨체부터 바꿉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전부 다 볼륨에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 서로 글씨가 써진 거든 안 써진 거든 바뀌었으면 우리가 아까 그룹 했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룹. 컨트롤 G를 눌러도 되고 그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 띄워보세요. 도형들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실선문이 새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하나 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선무늬가 있죠? 나타내기 효과에 실선무늬 효과 옵션에 세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슬라이드 6번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하튼 슬라이드 6번이 가장 하기 싫고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도형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밌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요. 이런 도형들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시간 안에 충분히 빠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좀 참조하셔서 많이 그려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시험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슬라이드 6번이 왔어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는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도형도 집어넣고 글씨는 쓰지 않더라도 그룹을 정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대충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글씨는 쓰지 않더라도 그룹을 정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그 점수는 따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00점을 넘기면 A등급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라이드 1번부터 슬라이드 6번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6페이지까지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겠죠. 물론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간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장하고 보내세요. 업로드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한 두세 장 하시고 저장하시고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하튼 까먹지 마시고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번에 와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저는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폴더가 아니라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19년 7월 4일 빼기 자기 이름 이민남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업로드까지 하시면요. 시험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푸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B형을 풀면서 그 부분들을 내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어떻게 체크를 하고 저장하고 올리는 것까지 해서 한 번에 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